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을 보기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석가장에 있는 하북박물관입니다. 와우, 너무 예쁘네요. 한나라 때 각종 보물들이 모여있는 하북 박물관입니다. 좀 늦었는데 들어갈 수 있으려나? 여기다 만성 항무 전시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뭐야? 문 안 열었나? 这个请问一下因为今天看不了，在外面看不了是吗？闭馆了。好大，那什么时候？大概得3个了吧。 괜히 왔다. 나갈게요. 사람들 많고.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을 보여주기 전에 유승의 무덤에서 출토된 금이 옥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유물 보호 목적으로 지금 전시를 잠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로 오기는 못 보고 갈 것 같고 그냥 바로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으로这是牛肉炒饼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이건 소고기 담가탕이에요. 보다 소고기가 항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유씨성을 가진 자신들의 친족들을 제후왕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제후왕들의 영토와 세력은 중앙정권을 위협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제후왕들의 탄압 정책이 시작되는데 이에 빡친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5초 7극의 난입니다. 5초 7극의 난은 평정이 됐고 제후왕들의 탄압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무제 때 이르러 138년 겨울, 한무제는 각 제후왕들을 장안성 미양궁으로 초빙해서 각 육시성을 가진 형제들끼리 이런 화기애애한 연애를 베풀게 되는데 뭐 오랜만에 만난 육시 형제들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바로 중상전왕 유승입니다. 한무제는 유승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우시는 겁니까? 유승이 답하길 지금 신하들은 갈대만큼의 친족 관계도 아니고 새 깃털만큼도 무겁지 않은 사람들인데 모이기만 하면 우리 제후왕들을 탄압하기만 하고 정말 못살게 그러니 저의 이 고륵 같은 심정이 얼음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한무제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이 적극적인 탄압 정책이 잠시나마 쓰러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탄압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상전왕 유승은 정치적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본국 중산에서 여색을 즐기며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식이 무려 120명이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이곳, 이곳 보세요. 양쪽에 산이 이 가운데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보고 마치 품자와 같다라고 해요. 명당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덤이 발견되니 바로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입니다. 한국. 韩国的，嗯，我听说好像韩国。买门票一张。只要进去门票是吗？啊，对对。是啊。
门票能进去这个墓吧？进不了。 아, 进不了? 나要参观的. 표는 75 위안입니다. 싸진 않아요. 근데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을 안 들어가 볼 순 없죠. 만성함묘. 이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은 만성함묘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능산 광장에 있는 거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능원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原地携带火种上山。买好票啊！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도 많이 없고, 단 날씨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지형이 너무 예술입니다. 장신군 등. 이건 모형이에요. 굉장히 크게 만든 건데, 이 안에 촛불을 놓고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 아니 저기 보니까 이 케이블카를 타고 능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봐요. 여기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케이블카 타고 능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을 계획이고,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은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냥 이 양쪽에 산 가운데 햇빛이 쫙 들어갈 겁니다. 양지 바른 곳이죠. 哎，这个拍摄的挺好。你好，那个，你现在录着呢吗？你是哪个国家的人？韩国人。韩国。韩国欧巴。好，谢谢。走了，拜拜。拜拜。这个陵墓的门口在哪？木啊，上面。在自己上边。要上对吗？能上是吧？ 山顶，在山顶。 아, 저는 이 능산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꼭대기에 있다네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있는 거구나. 이 산을 통해서, 이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 등산 한번 하죠 뭐.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길을 해놓지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을 때야. 지금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최악이다. 자, 미세먼지예요 이게. 등산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嘿，您好，还要走多长时间？马上是吗？好，谢谢。很快。好。와, 씨, 오늘 아침 먹고 오길 잘했지. 아침 안 먹고 왔으면 늦었겠다. 아,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이게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도 목이 막 굉장히 말라요. 와, 이게 진짜 날씨만 좋았으면 경치 끝내줬겠다. 뭐 좀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 물인가? 시원하다. 여기가 무덤의 입구입니다. 일단 물부터 좀 마시고. 여기는 그 유승의 무덤이 아니라 유승의 부인인 도관인가? 도관의 묘입니다. 이 도관의 무덤은 유승의 무덤이 발견되자마자 그때 사이가건 그 원장이었던 강마략이 바로 여기로 왔었어요. 그리고 이 지형을 한번 들러보고
바로 여기 유승의 부인인 또한의 이 무덤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유승의 무덤부터 물 좀 마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성한무라는 비석이 보이고요. 만성한무는 21세기 중국의 그 중대한 고고 발견 중 하나라고 합니다.谢谢. 유승의 무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유승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발굴 현장이고요. 이게 중상경왕 유승의 무덤의 구조입니다. 묘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곳이 묘도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묘도를 넘어서면 용도, 이 무덤을 연결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이실, 남쪽 이실, 중실, 그 다음에 여기 뭐 후실이겠죠. 후실로 이어져 있고, 이 안쪽은 이렇게 해랑으로 둥글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 5월에 발견이 됐고, 군인들이 능선에서 시공을 할 때 우연찮게 이 중상경왕 유승의 묘를 발견을 했습니다. 유승은 한 경제 6개의 서자였어요. 그리고 유철의 이복형이었습니다. 무덤의 총 길이는 51.7m, 넓이는 37.5m, 높이는 6.8m. 금로우기는 이 하북박물관에 있어요. 2번이나 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건 유승묘의 중실. 옛날 1968년 5월 때 만성한묘의 모습입니다. 나무 하나 없는 요도를 통해서 무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해요. 이 무덤이 완전 하나의 궁전 같습니다. 이 북쪽 이실에서는 이런 도자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진품 후 회사에 갔을 거고, 제가 이거 색감을 회색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색입니다. 남이실. 이 남이실에서는 마차 뭐 이런 유형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 저 끝에 철로 막혀져 있는 저곳을 통해서 이 유승의 무덤이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실. 그러니까 유승이 생전에 그 연애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중상경왕 유승임을 밝혀냈냐, 이런 도자기 같은 거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중산 내부 32년, 뭐 30년, 37년, 중상경왕 유승은 43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중산왕 중에 제2기간이 가장 긴 왕이었고, 그 나머지 중산왕들은 뭐 10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상왕임을, 중상경왕 유승의 무덤임을 밝혀냈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 건축물은 복원을 한 거일 텐데, 이 무덤 내부에 맞춰져서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원래 이런 형식의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무너져 내렸겠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복원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이런 도자기 안에 술 같은 것도 그대로 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후실. 중상전왕 유승의 간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는 이 양쪽에 이 묘문이 닫혀 있었을 겁니다. 열린 지 얼마 안 된 거죠. 도굴이 완전 안 돼 있었으니까. 바로 이곳에 유승이 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승의 간이 있었어요. 간을 열어보니 바로 한나라 왕, 황제들이나 죽을 때 입을 수 있는
금루 5기가 이곳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건 모조품일 거고, 여기 와서 이 모조품을 보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에서 중산왕이 사용하던 그런 유물들이 출토가 된 것 같고요. 뭐지? 용문이 주전자 있잖아요. 요거요. 이게 5초 7국의 난중 한 명이었던 오왕 유무가 쓰던 거였는데, 이게 이곳 유승의 무덤에서 출토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한무제가 여기 묻혀 있었던 유승에게 건네주면서 오왕 유무의 전례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유승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승은 알다시피 평생을 술과 향락을 즐기면서 보냈다고 하죠. 이곳은 해랑입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한나라 사람들은 저 금로오기가 시신을 영원히 부패하지 않게 한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저 금로오기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안에 유승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만 몇 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탈빵어. 구조는 유승의 미와 비슷하고요. 중상경왕 유승의 무덤보다 작아 보이는데 이곳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주간의 금루오기의 모습입니다. 후실이 이건 좌측에 있네요. 장신공분, 이건 간인데 아마 저 금루오기는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간의 묘까지 잘 둘러봤습니다. 천리안의 미스테리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루오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무제의 금루오기는 그렇게 하라했다고 합니다. 교룡, 용, 봉황, 거북이, 기린, 뭐 전설상의 동물들이 다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교룡 옥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하려했던 금루오기는 후한말 삼릉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 조빈님께서 장례제도를 정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뼈는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한나라의 능묘 중 도굴되지 않은 게 없다. 도굴되면 금이랑 옥은 다 가져가면서 유해는 불살라버리니 이게 분영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나의 묘에는 절대 그런 금로오기, 옥갑은 넣지 마라. 그러면서 이 금로오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능산에서 중상전왕 유승의 무덤까지 잘 둘러봤고요. 원래 여기는 탁천 다음으로 오려고 했던 곳인데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때 못 오고 지금 거의 4달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 여기 한번 능산의 경치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만 아니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기 보이는 계단을 통해서 한 바퀴 쭉 돌고 이 좌측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상전왕 유승에 관한 무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